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기초 선형대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차례차례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길버트 스트랭의 자료들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길버트 스트랭이 지은 Introduction to Linear Algebra라는 책을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MIT OCW 1806 Linear Algebra라는 강의 영상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길버트 스트랭의 자료들을 기본 베이스로 하되 다른 자료들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안톤, 프리드버그, 고켄바흐, 박부성 등 다양한 교재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1장은 벡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형대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형대수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가 되는 벡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은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1절에서는 벡터와 선형 결합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즉, 벡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벡터의 선형결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우리는 벡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또는 과학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에서는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라는 식으로 배웠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벡터를 배울 때 벡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스칼라라는 개념도 같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칼라는 방향을 갖고 있지 않고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라고 배웠습니다. 벡터의 예시로 힘, 스칼라의 예시로 온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힘은 위로 1만큼, 오른쪽으로 2만큼, 왼쪽으로 3만큼 이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의 예시가 됩니다. 반면 온도의 경우에는 섭씨 70도, 화씨 95도 이런 식으로 크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스칼라의 예시가 됩니다. 벡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벡터를 숫자 n개짜리의 묶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벡터란 순서쌍, 순서 3짝, 순서 4짝 등등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용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v1, v2라는 순서쌍은 2차원 벡터가 되는 것이고 v1, v2, v3라는 순서 3짝은 3차원 벡터가 되는 식입니다. 벡터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공리적인 접근입니다. 공리적인 접근에서는 벡터란 벡터 공간의 원소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벡터를 정의하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순서 n짝은 물론이고 함수나 행렬 등도 모두 벡터가 됩니다. 그런데 벡터를 벡터 공간의 원소라고 정의하면 그럼 벡터 공간은 뭔데? 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벡터 공간을 간략히 말하자면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잘 정의되어 있는 집합을 말합니다. 여기서 잘 정의되어 있다는 말은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고 항등원, 역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등이 적절히 만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벡터 공간을 정의하려면 벡터 공간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체, 즉 필드라는 개념이 먼저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리적인 접근은 기초 선형대수의 포커스에서 벗어나므로 일단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접근 방식을 벡터라고 생각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접근 방식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즉, 벡터를 대수적으로는 n개짜리 묶음으로 보고 시각적, 기하적으로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으로 보기로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2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시는 2,1이라는 벡터입니다. 2,1이라는 벡터를 좌표 평면의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화살표의 끝점을 분홍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오른쪽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2,-1이라는 벡터는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파란색 화살표의 끝점을 분홍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예시를 다시 살펴보면 순서쌍과 화살표와 좌표, 즉 화살표의 끝점이 잘 대응되고 있습니다. 주황색의 순서쌍, 파란색의 화살표, 분홍색의 화살표의 끝점, 이 3가지가 서로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벡터를 생각할 때 순서쌍, 화살표,
화살표의 끝점, 이 세 가지 관점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예시에서는 우리가 2차원 벡터와 3차원 벡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선형대수에서 우리의 목표는 고작 2차원, 3차원이 아닙니다. 4차원, 5차원, 더 일반화하여 n차원, m차원, 이런 높은 차원들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4차원 이상의 그림은 우리가 종이에 그릴 순 없겠지만 머릿속으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대수를 공부하는 내내 이러한 상상은 계속 병행할 것입니다. 잠시 표기에 관한 참고사항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괄호로 묶은 벡터와 대괄호로 묶은 열벡터는 같은 것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소괄호로 묶은 v1, v2와 세로로 적고 대괄호로 묶은 v1, v2는 같은 것으로 보기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섞어 쓰는 이유는 열벡터로만 표현하면 때때로 지면이 낭비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로로 적고 대괄호로 묶은 기호는 전혀 다른 기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괄호 v1, v2와 대괄호 v1, v2는 아주 다릅니다. 나중에 전치, 즉 트랜스포즈라는 개념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선 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벡터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의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벡터가 같다, 상등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벡터가 같다는 것은 각 성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 두 2차원 벡터 v와 w가 같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v와 w가 같다는 것은 첫 번째 성분인 v1과 w1이 같고 동시에 두 번째 성분인 v2와 w2도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벡터가 같다는 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 화살표를 각각 u, v, w라는 벡터라고 한다면 u와 v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으므로 두 벡터는 같습니다. 한편 u와 w를 비교해보면 화살표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벡터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벡터와 관련된 두 가지 근본적인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연산은 덧셈과 스칼라 곱입니다. 먼저 덧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벡터의 덧셈은 성분별로 더해주면 됩니다. 두 2차원 벡터 v와 w를 이용해 살펴보면 v 더하기 w라는 것은 첫 번째 성분으로는 각각의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을 더해준 v1 더하기 w1 그리고 두 번째 성분으로는 각각의 벡터의 두 번째 성분을 더해준 v2 더하기 w2가 됩니다. 이러한 벡터의 덧셈은 그림으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v와 w의 시점이 일치하게 놓았을 때 두 화살표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두 벡터의 합이 됩니다. 한편 벡터의 덧셈을 삼각형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v의 끝점과 w의 시점을 일치시킨다면 v의 시점에서 w의 끝점에 이르는 화살표가 v 더하기 w, 즉 두 벡터의 덧셈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왼쪽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아래쪽 길을 따라가면 v 더하기 w가 되고 위쪽으로 가면 w 더하기 v가 됩니다. 그런데 v 더하기 w와 w 더하기 v는 같습니다. 즉,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의 뺄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의 뺄셈은 성분별로 빼주면 됩니다. v 빼기 w를 살펴보면 v의 각 성분에서 w의 각 성분을 빼준 v1 빼기 w1, v2 빼기 w2가 됩니다. 조금 TMI스러운 내용이지만 사실 뺄셈은 덧셈 여원을 더하는 것입니다. v 빼기 w라는 것은 v 더하기 마이너스 w, 즉 v 더하기 w의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뺄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벡터 v와 w가 있을 때 v 빼기 w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w의 방향을 뒤집어 마이너스 w를 만들고 v와 마이너스 w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는 v의 끝점에 마이너스 w의 시작점을 놓고 v의 시작점에서 마이너스 w의 끝점에 이르는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의 뺄셈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지만 조금 번거롭습니다. 왼쪽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v와 w를 다시 살펴봅시다.
파란색 화살표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v 빼기 w이고 어느 것이 w 빼기 v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부터 바로 읽어낼 수 있기 위해 v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v는 v 빼기 0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0에서 시작해서 v1, v2에서 끝난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v 빼기 w를 다시 살펴보면 v 빼기 w는 w에서 시작해서 v1, v2에서 끝난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위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는 어느 것이 v 빼기 w이고 어느 것이 w 빼기 v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w에서 시작해 v에서 끝나는 벡터는 v 빼기 w,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의 벡터는 w 빼기 v라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벡터를 각각 u와 w라고 하면 빨간색 파선으로 나타낸 화살표는 w에서 시작해 u에서 끝나므로 u 빼기 w가 됩니다. 이제 w만큼 뺀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w만큼 뺀다는 것은 끝점에 w만큼 역의 작용을 해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시작점에 w만큼 정의 작용을 해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과 같은 두 벡터 v와 w가 있을 때 v 빼기 w를 끝점에 w만큼 역작용을 해주어 v 빼기 w를 빨간색 화살표로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시작점에 w만큼 정의 작용을 해주어 분홍색 화살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덧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w만큼 더한다는 것은 끝점에 w만큼 정의 작용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시작점에 w만큼 역의 작용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벡터와 관련된 근본적인 연산 두 번째, 스칼라 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칼라 곱은 각 성분마다 해당 스칼라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칼라 C와 벡터 V의 곱은 벡터 V의 각 성분의 스칼라 C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스칼라 곱을 그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V가 있을 때 EV는 벡터의 길이를 2배 늘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화살표를 겹쳐 그리는 것이 보기에 불편하므로 화살표 대신 끝점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5V, 3V 혹은 -V 등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의 스칼라 C에 대한 스칼라 곱 CV를 생각하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나타낸 직선이 됩니다. 다음으로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의 차이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에서는 v 더하기 w 그리고 w 더하기 v 둘 다 있습니다. 반면에 스칼라 곱에서는 cv라는 것은 있지만 vc라는 것은 그냥 그런 게 없습니다. 즉 벡터 더하기 벡터는 존재하고 스칼라 곱하기 벡터도 존재하지만 벡터가 앞에 오고 스칼라가 뒤에 와서 곱해진 벡터 곱하기 스칼라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VC라는 기호는 사용하면 안 되지만 편의상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을 합해서 우리는 선형결합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V와 W의 선형결합은 CV 더하기 DW입니다. 이제 선형결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벡터의 덧셈, 뺄셈, 스칼라의 0벡터 모두 선형결합의 특수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덧셈인 v 더하기 w는 1v 더하기 1w로 뺄셈 v 빼기 w는 1v 더하기 -1w로 스칼라의 cv는 cv 더하기 0w로 0벡터는 0v 더하기 0w로 말입니다. 참고로 스칼라 0과 벡터 0은 전혀 다르다는 것은 늘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벡터와 선형결합에 대해 시간을 들여 살펴볼 텐데 먼저 2차원의 예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v는 4,2, w는 -1,2라고 할 때 두 벡터를 좌표 평면에 나타냈습니다. 이제 괄호 1번을 살펴보면 v 더하기 w는 빨간색으로 w 더하기 v는 주황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v 더하기 w와 w 더하기 v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벡터의 덧셈에 대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괄호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v를 파란색 점으로 나타내면 3v, -2v, 2분의 1v, 0v를 연두색 점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의 스칼라 C에 대해 CV는 연두색 형광펜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괄호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 더하기 2W는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고 좌표는 2,6입니다. 다음으로 2V 더하기 4W는 주황색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고 좌표는 4,12입니다. 그런데 2V 더하기 4W는 V 더하기 2W의 2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빨간색 화살표를 2배 늘리면 주황색 화살표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5V 더하기 W는 빨간색 화살표인 V 더하기 2W를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이미의 스칼라 C에 대해 V 더하기 2W를 생각해보면 분홍색 형광펜이 됩니다. 이제 괄호 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분의 1V 더하기 2분의 1W는 주황색 화살표가 되고 좌표는 2분의 3,2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살표 대신 끝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그려보면 3분의 1V 더하기 3분의 2W는 연두색 점이 되고 4분의 3V 더하기 4분의 1W는 분홍색 점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린 세 점은 모두 V와 W의 내분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V 더하기 2W를 그려보면 좌표가 마이너스 6,2인 빨간색 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의 스칼라 C에 대한 CV 더하기 1-CW에 대해 살펴보면 모두 회색 형광펜 선 위에 있게 됩니다. 특히 C가 0과 1 사이의 값이라면 CV 더하기 1-CW는 V와 W의 내분점이 되고 C가 0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면 CV 더하기 1-CW는 외분점이 됩니다. 즉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분점과 외분점도 벡터의 선형결합의 특수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괄호 5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의 스칼라 D에 대해 DW는 다음과 같은 파란색 형광펜 선이 됩니다. 그리고 V 더하기 DW는 다음과 같은 연두색 형광펜 선이 됩니다. 각각의 점 DW에 대해 V만큼 더해주면 평행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V 더하기 DW는 주황색 형광펜 선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V 더하기 DW는 분홍색 형광펜 선이 됩니다. 다음으로 괄호 6번을 살펴보면 이미의 스칼라 C와 D에 대해 CV 더하기 DW는 무수히 많은 평행선들로 좌표 평면 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혹은 평행한 형광펜 선들의 관점 대신 평행한 파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W 대신 W 스타, 즉 마이너스 1,2라는 벡터 대신 2,1이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V와 W 스타를 생각하면 이미의 스칼라 C에 대한 CV는 파란색 형광펜 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의 스칼라 D에 대한 DW 스타는 주황색 형광펜 선이 됩니다. 즉 CV와 DW 스타는 일치하는 두 직선이 됩니다. 이제 이미의 스칼라 C와 D에 대해 V와 W 스타의 선형결합, 즉 CV 더하기 DW 스타는 연두색 형광펜 선이 됩니다. V와 W의 선형결합과 달리 V와 W 스타의 선형결합은 좌표 평면 전체를 채우지 못합니다. V와 W 그리고 V와 W 스타의 차이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루게 될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